안녕하세요. 네. 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황당해지나? 힘드나 다? 지쳤나? 지치면 안 되는데. 오늘 103페이지 할 차례죠?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여러분들 지상권은 항상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법정지상권과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은 그게 우리 민법에서 두 가지 있죠? 우리 305조. 전세권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자의 법정지상권. 두 번째, 저당권 실용이란 법정지상권.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두 번째, 분묘기준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우리 책은 300페이지 있죠? 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 저당권 실용을 해놓은 법정지상권 그 요건을 잘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비교해서 우리 366조 저당권 실용이라는 법정지상권 첫 번째 성립 요건이 뭐라 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 된다.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든 저당권이 설정돼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저당권 설정되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이 실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당권이 실행돼야 된다. 다섯 번째, 이 저당권 실행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자,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한 가지지만, 즉 임의경매 한 가지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러 가지입니다.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토지 건물 달라진 원인이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강제 집행이라든지 그 이전에 뭐 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가 되고 교환이라든지 증여로 인해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요건. 그래서 이 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103페이지 그림. 자, 갑이 X토지와 Y건물의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동일한 소유자. 자, 동일한 소유자고,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하든 건물을 매매하든 매매했다 합시다.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강제 경매라든지 공매, 공임을 분할한 뒤 대물 변제. 자, 이러한 매매 이전에 건물이 존재했었고, 그렇죠? 이러한 매매, 증여, 교환으로 인해서 뭐다?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죠?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단다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뭐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죠? 자,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서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단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죠. 최단 기간 경고한 건물 몇 년? 30년. 그 외의 건물은 뭐다? 15년. 이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한번 문제 나온 적 있죠. 환지 처분은 아닙니다. 환지 처분은 아닙니다. 그 점 꼭 주의하시고. 또 이 강제경매가 들어가죠. 우리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예요. 그렇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이고, 이 점 주의하시고.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03편 첫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유하지 않지만 양도하기 위해서보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렇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당구장 표시합시다.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철거하는 특약이 없다 합시다. 자, 그럼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죠? 자, 성립된 후에 갑이 토지를 병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병에게 매매했어도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두 번째,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뢰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이루어지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이 결정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동일한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철거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그 다음 판례와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자, 이 경우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 이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된다.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 자, 갑이 X토지와 Y건물, X토지와 Y건물을 동일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Y건물을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었다 합시다.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Y건물 소유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단다면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했었죠? 철거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지를. 이때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은 을은 법정지상권을 뭐 한 거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건물은 철거 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처럼 처음에는 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가 나중에 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관리 태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 하지 않는 채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자, X토지를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고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를 했습니까? 등기.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채 등기를 하지 않고 자, 점유를 이전했습니다. 점유 이전. 자,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점유는 이전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고 건물을 신축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 X토지 소유자한테. 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신축.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이 해제된다면은 갑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고 을은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겁니다. 자,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항상 여러분들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된다.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 아니었잖아요. 토지는 갑소유, 을은 건물. 처음부터 동일한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은 철거당합니다. 철거당한다. 자, 여섯 번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혜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익이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했다 합시다. 자,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철거하는 특약이 없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잖아요. 건물은 등기했다 합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네,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상권 등기 하지 않았습니다. 지상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 채 을이 다시 배에게 매매를 했다 합시다. 건물을. 자, 건물을 매매했으면 건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잖아요. 병한테. 근데 뭘 안 해줍니까? 지상권 등기 안 해줄 땐 지상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은 장차 지상권 등기를 취득할 지혜에 있죠. 자, 지혜에 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은 누가 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갑이 뭐다? 토지를 매매해도 그 양수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혜에 있는 병은 그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갑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죠.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그 지료상당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7번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환지는 안 된다 했습니다. 환지는 안 된다 했습니다. 환지 예정 지정 처분. 우리 판례가 환지만 예정됐습니다. 지정됐습니다. 예정도 지정도 이러한 처분은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보다 보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예정, 환지 예정 지정만 했다 해서 건물을 철거당한다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지가 확정되면은 건물은 철거당합니다. 이게 이제 판례 태도입니다.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지는 뭐다? 관습법상 법정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8번. 모가 건물이라든지 미등기 건물을 위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가보는 X 토지와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토지만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 합시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건물이 철거한 특약이 없다 하면은, 자,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철거당한다, 안 당한다?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등기 건물도 뭐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매매하고 이 매매는 토지만 매매한 게 아니라 건물까지, 미등기 건물까지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등기 건물까지 을이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을이 이 토지만 누구에게? 배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 자,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이 없었다 합시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자, 처음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다, 아니다? 이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우리 미등기 건물의 법적 지위는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자가 아니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입니다. 미등기 건물. 이때는 뭐다?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가 건물이라든지 미등기 건물도 뭐다?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성립된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기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에 그 원인 무효임을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갑이 X토지와 Y건물을 소유하였습니다. 현재 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토지는 누구 소유냐면은 을이 소유했습니다. 등기를 위조해서 누구 명의로?
간명이란 겁니다. 등기를 유지해서 간명이를 한 다음에 갑이 이제 건물을 신축했다 합시다. 자, 이 경우 나중에 을이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해서 토지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열 번째. 환매 특약의 등기가 종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자,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수인. 자,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합니다. 자, 환매 특약은 3년 후에 다시 뭐 하겠다? 매수하겠다라고 환매 특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 소유입니까, 이제? 을 소유잖아요. 엑스토지, 을 소유. 자,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Y의 건물을 신축. 나중에 이제 3년에서 이 토지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갑은 엑스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법정지상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죠? 아니, 동일한 소유자였어. 근데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나중에 환매권이 행사되면은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신축한 거라고. 그렇죠? 우리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 나중에 환매권 행사가 되는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뭐다? 건물을 신축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1번 봅시다. 11번과 그 비교 판례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1번.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이거 네모박스 해두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엑스토지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지분에 의해서 소유하고 합시다. 이 공유죠? 공동소유, 공유입니다. 지분에서 소유하는 거, 공유. 자, 이때 이 병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자, 과반수 동의라면은 한 사람이겠죠? 3분의 2가 되니까, 뭐, 우리 동의가 얻었다 합시다. 그럼 과반수가 되잖아요. 둘이 합치면 3분의 2, 그렇죠? 갑은 동의 없이 과반수니까, 그렇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신축. 누가? 을이, 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나중에 이 갑이 이 공유지분, 토지를 전부 매수한 겁니다. 갑이 공유지분, 토지를 매수한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이때 법정지상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 과반수 동의란 건 관리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우리 이용이라는 게, 우리 공유지분의 이용과 계량행위는 뭐다? 과반수로 결정한다 했죠. 그렇죠? 이거는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 자, 근데 우리 지상권 설정은요?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지상권 설정은 관리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었단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비교 판례입니다. 비교 판례가 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말이 없으면 이제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건물을 신축한 공유자 한 사람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나중에 보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봅시다.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이외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 부분이 갑의 단독 소유가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우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자, 갑의 2분의 1, 을이 2분의 1. 자, 외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예요, 공유. 그렇죠? 지분도 등기되어 있지. 그렇죠? 공유되어 있으면 2분의 2분씩. 외부적으로는 공유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즉 갑과 을이 합의로 위치라든지 면적을 정해서 자, 이렇게 배타적으로 서로 사용, 수익하자, 배타적으로 지배하자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즉 상호 매입신탁입니다. 상호 매입신탁입니다. 자,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정해서 각자 소유자를 하는 거예요. 각자 소유자로.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랍니다. 자, 이때 가부토지에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 신축. 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자, 건물을 신축하면 법정이상 성립된다, 안 된다? 나중에 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매했다 합시다. 자, 매매해서 자, 건물 위에 지금 현재 갑은 토지 소유자지만, 그렇죠?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잖아요. 병한테 매매한다 하더라도 법정시장이 성립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관습법상 법정시장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우입니다. 이거 비교해야 된다. 이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을이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을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을이 건물 신축하고 이 토지를 저에게 매매를 합니다. 건물을 철관된 특약이 없다 합시다.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요약서는 그렇게 비교해서 해놔야 되는데 해놓지 못했습니다. 네,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직접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우리 요약서에 있는 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자, 이렇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정리를 해 주시면은 어떤 문제 나와도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 나오면은 성립 요건을 항상 머릿속에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된다.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강제 집행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이전에 뭐 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매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건물을 철관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거를 잘 살피면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볼까요? 104페이지. 분묘기지권. 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분묘기지권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한 적 있죠? 이제까지 우리 분묘기지권 판례로서 인정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2003년 1월 13일부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돼서 시행돼서 이제 이 20년간 평원 공인하게 점유하게 되면은 점유취득세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인정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얼마든지 이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공개 변론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놔둔 겁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다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분묘기지권. 자, 우리 분묘기지권은 세 가지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타인의 소유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분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을은 토지가 없어요.
누구 승낙을 얻어서? 토지 소유자인 갑의 승낙을 얻어서 우리 분묘를 설치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은 지르는 유상으로 할 수 있고 무상으로 할 수 있죠. 서로 결정하기 때문에 유상, 무상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취득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뭐다? 분묘를 설치합니다. 20년간 형은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뭐다? 분묘기지권을 취득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르는 뭐다? 무상이에요, 무상. 지르는 무상이에요, 무상. 이제 주의할 점은 그 밑에 토지 있잖아, 토지. 분묘 밑에 토지. 토지 취득시로 합니까? 20년이니까? 토지. 왜? 그렇죠. 타주점입니다. 항상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알면서 점유하잖아요. 그렇죠? 점유해서 분묘를 설치한 거잖아요. 이거는 타주점유. 그래서 자주점유가 아니죠. 그래서 토지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분묘만 취득시합니다. 그 점도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취득 방법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도 함께 이전한 특이하기 없이 그 다음 매매 등으로 인해서 마다 처분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 토지에 자기 스스로마다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매매하면서 갑의 분묘를 어떻게 한다는 특약이 없습니다. 그냥 매매한 겁니다. 그럼 갑은 뭐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또 이러한 토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특약사연에다가 분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판례가 있죠. 첫 번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자, 공지 동그라미. 우리 보면은 반달형 둔덕 있잖아요. 분묘 뒤에 보면은 반달형 둔덕. 이걸 우리 이제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반달형 둔덕까지 이 분묘기지권이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주로 이 반달형 둔덕은 분묘가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이 반달형 둔덕은 분묘기지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아까 우리 분묘 밑에 토지가 취득쇼를 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가면을 해놓으면 오래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면을 많이 해뒀잖아요. 이는 가면은 뭐다?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이 단분 또는 쌍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한 것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시효 취득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무상입니다. 무상이다. 자, 여섯 번째, 권리자가 분묘 수호와 공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우리 분묘는 공작물이잖아요. 우리 공작물은 우리 지상권 몇 년이에요? 5년. 그래서 5년이 되면 소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묘가 계속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왜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분묘기지권자가 포기 의사표시하면 되지 점유까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 수호 공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그렇죠? 이제 2장에 딴다면 더 이상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9번. 분묘가 멸실된 후 이골이 존재하여 분묘 회복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을 존속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또 10번은 우리 자연장이 있죠. 우리 자연장하기 위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자연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또 11번 보면은 매장된 시체나 유골이 후에 토기화되어, 토기화됐다면 거의 뭐 흙처럼 됐다는 거죠. 토기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멸할 것이고, 이를 개정하여 토기한 유골을 화장하여 다시 묻는 경우도 보다 자연장이 아닌 한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 우리 약정지상권은 그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 법정지상권은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을 볼까요? 지역권. 자, 우리 지역권은 우리 일상생활과 거의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의 없어요. 판례가. 뭐 한두 개 정도, 통행지역권에서 한두 개 정도지, 거의 판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민법 개정할 때 이 지역권을 없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없애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매년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좋아요. 왜? 판례가 없고 법 조문만 잘 나오니까. 그렇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서에 있는 이 부분만, 이 지역권은 보면은 다른 것보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잘 익히면은 더 이상 보다 더 뭐 나올 수도 없으니까, 판례도 없으니까 이것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지역권입니다. 그럼 자기 토지를 말한다? 요역지. 타인의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 이걸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성질을 봅시다. 첫 번째,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죠.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지역권입니다. 자, 편익 종류는 다양합니다. 뭐 토면권이라든지 영수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편익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 주의할 점,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래서 갑이, 자, 갑은 도자기공입니다. 도자기공. 근데 자기 토지에는 좋은 진흙이 없어요. 좋은 진흙이, 도자기 굽는 흙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을 토지에는 좋은 진흙이 생산된 곳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진흙을 위해서. 이란 인요권 아니죠? 인요권. 개인을 위해서보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인요권입니다. 인요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 단골 메뉴죠. 이게 잘 나오죠? 자, 여역지는 일필에 토지해야 됩니다. 일부의 지역권을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승역지는 토지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역지는 일필에 토지해야 하지만은, 승역지는 뭐다?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는 거. 그래서 일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역지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든지 전세권자도 뭐다? 지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미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지역권이 설정됐습니다. 나중에 갑이 A와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이용할 수 있죠. 이처럼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여역지에 대하여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네 번째, 여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상린관계, 관련된 법률을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상린관계. 자,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로 성립된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자, 오늘 지역권은 법률행위입니다.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지역권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이 설정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됩니다. 인접해야 된다. 부동산 토지 소유자 간에 인접해야 된다.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관계 문제를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상린관계. 인접해야 된다는 거. 인접해야 된다. 근데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접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져도 지역권이 성립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상린관계는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2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뭐다? 소멸시효 걸립니다.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 소멸시효 걸리는 거. 이 정도 차이점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지역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입니다. 자, 지역권은 여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합니다. 부종한다. 그래서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그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해서 저당권의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우리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지역권, 임차권, 특허권. 지역권, 저당권 목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없다. 자, 그럼 2번. 여역지의 소유권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뭐한다? 수반합니다. 수반세입니다. 자, 여역지가 처분되면은, 여역지가 가부 토지가 매매되면은, 당연히 지역권도 뭐다? 이전돼서 뭐다? 이전된다는 거. 이전된다는 거. 매수인한테 이전된다는 거. 수반서입니다. 수반서. 자, 지역권의 이전을 위해서는 지역권의 이전 등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데는 그 약정에 따른다라고 했죠? 다른 약정은 그 약정에 따른다. 자, 여섯 번째, 공유관계입니다. 공유관계. 자, 토지 공유자 1위는, 여기서 토지 공유자는 여역지 공유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공유자 다 뜻합니다. 모두 뜻합니다. 이처럼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 공유자, 자기 지분만큼마다 소멸케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한다는 거. 승역지 공유자든, 여역지 공유자든 하지 못한다는 거. 소멸케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동하기 쉽습니다. 취득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자, 기억번의 두 번째하고 니은번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억번의 두 번째하고 니은번의 두 번째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취득의 불가분성 봅시다. 여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자, 우리 위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자, 갑 토지는 여역지죠. 을 토지는 이제 승역지인데, 자, 갑이 저 공로로 제일 우측에 있는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병 토지, 정 토지로 이렇게 나가도 되지만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가장보다 비용이 적은 곳이 을 토지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뭐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한 다음에, 그렇죠? 갑은 을 토지를 일부를 이용하잖아요. 통로로서. 그렇죠? 자, 이때 이 갑만 있는 게 아니라 갑 A, B가 공유를 합시다. 공유로 그 여역지를 취득했다 합시다. 근데 이 지역권은 누가 지역권을 통로를 개설했냐면은 갑이 을과 뭐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서 뭐다? 갑이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들마다 지역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취득합니다.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들마다 취득됩니다. 취득한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 자,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 이게 네모 박스.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 갑이, 우리 여역지 토지 갑이 A, B, C가 공유입니다, 공유. 누가 이 지역권을 취득시켰냐면은 갑이 동의 없이 여역지 소유자들이죠. 자, 승역지 소유자 동의 없이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 이용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갑은 나중에 몇 년이 되면은, 20년이 되면은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년이면 취득시효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지역권이 설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을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 취득시효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득시효를 중단해야 됩니다. 즉, 물권적 청권, 자, 물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권 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방해배제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인도를 구한다든지. 그래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는데 취득시효 중단행위를 해야 되죠. 자, 중단행위를 할 때 공유자 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지 공유자 전원에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공유자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해, 배제, 청구를 할 때 피고로마다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갑, A, B 다 전원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이처럼 취득시효 중단행위는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보다 그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10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7번 동그라미 지역권의 불가분성. 자, 니은 봅시다.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소멸의 불가분성. 우리 아까 여역지 공유자 1위는 자기 지분만큼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여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입니다. 자,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여기도 네모 박스. 앞에는 지역권의 취득시효 중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취득시효 중단이었는데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입니다. 정지는 다른 공유자 위하여마다 효력이 있다. 1인이 소멸시효 중단행위 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보다 효력이 있다. 자, 여역지 공유자들입니다. 자,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해서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 이용합니다. 통로를 개설하고 지역권을 설정했다 합시다. 자, 어느 날 이 을이 통로를 막습니다. 자, 통로를 막으면은 갑이나 이 공유자는 이 B는 계속 이용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20년 동안마다 계속되지 않으면은 표현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나중에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 A, B는 뭘 해야 돼요? 방해, 배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물권 청구를 행사해야죠. 그렇죠? 지역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공유자 한 사람만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건지 공유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는지 한 사람. 자, 이게 우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중단은 외우기 어렵잖아요. 혼동이 쉽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세요. 어떻게? 우리 소지한 사람 몇 명이다? 응?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겠죠? 일단 한 사람을 봅시다. 소지한 사람은 한 사람. 이렇게 이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 하면 된다고. 그렇죠? 취득시효는 전원에 해야 되고. 그렇죠? 네.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일부 양도의 불가분성, 디귿번. 토지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 경우에는 지역권은 여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배타성과 공용성입니다. 8번.
첫 번째 기업권은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승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없다? 설정될 수 있습니다. 갑이 통로를 개설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 통로에 또 다시 누가 다른 사람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승역지 다른 곳에마다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고 자, 비배타성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역지 소유자도 자,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꼭 이 여역지 소유자만 배타적으로 그 통로를 이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승역지 소유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는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통행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자, 106페이지 봅시다. 지역권의 취득과 효력입니다. 자, 우리 취득쇼죠? 시효 취득. 첫 번째,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는 것에 하나에마다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 거,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 자, 지역권이 취득시하려면은 요건이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되냐면은 두 번째, 통행지역권은 우리 통행지역권이 취득시를 본다면은 통행지역권은 여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이외에 도로를 개설하여 통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기존의 통로를 있는 것을 계속 사용 안 됩니다. 기존의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지역권이 설정된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 통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승역지가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몇 년간?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하나에마다 취득쇼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통로 개설 없이 일정한 장소마다 오랜 시일 동안 이용했다 해서 이러한 지역권이 취득한 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몇 년간? 20년간. 자, 세 번째입니다. 토지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지역권은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므로 이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마다 정당한 토지 사용권을 갖는 자들마다 요건을 갖추면은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지역권 취득쇼 중단은 아까 우리 지역권의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게 해당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했죠. 모든 공유자한테 해야 됩니다. 중단 행위를. 공유자 한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취득쇼 중단 행위는. 자, 지역권은 상속위에서마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취득할 수 있다. 자, 지역권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는 여역지 소유자한테 승역지 토지를 매매한다는 거예요. 양도한다는 겁니다. 양도함으로써 이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조문을 외울 때, 익힐 때 꼭 승역지가 자기 토지를 타인이 이용하니까 손해가 발생한다? 근데 왜 승역지 소유자가 내 토지를 이용하는데 자기가 설치하고 수선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승역지 소유자는요, 그 통로를 개선함으로써 또 용수로가 생김으로써 토지 가치가 상승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수선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승역지 소유자가 아니면 처음부터 여역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약정해서 이런 공작물 설치라든지 수선은 누가 부담한다? 승역지 너가 부담한다 라고 약정한다든가 그리고 지료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렇게 약정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이때 이제 부담을 면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승역지 소유권을 누구한테? 여역지 소유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의무를 면한다라는 겁니다. 수선 의무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 위기는 양도라는 뜻입니다. 소유권 양도.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잘 나온 거는 제가 지나게 해놨잖아요. 이 승역지를 뭐로 고치냐면 여역지로 고치면 안 된다니까. 여역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승역지 소유자입니다. 승역지 소유자. 여역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라 한다. 그 지역권자고 지역권 설정자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을 지역권자가 공동, 주로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해서 서로 부담합니다. 분담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면 틀립니다. 가끔가다 이제 승역지는 내가 왜 내 토지를 타인이 이용하는데 내가 그걸 부담하냐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얻는 정도에 비례해서보다 부담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우리 물권이 침해됐을 때 물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 물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법 있죠. 목적물 반환,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잖아요. 목적물 반환할 수 없는 있어요. 어떤 거죠? 물권이 침해 목적물 반환할 수 없는 두 가지 물권 있죠? 우리 저당권.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자, 특수지역권은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제가 케이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을 살펴봤습니다. 지역권도 매년마다 문제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 요약 쓰는 거는 이제까지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